네, 안녕하십니까. 실무수행평가 FAT 1급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 참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관련된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을 하시고요. 부가세가 관련이 없는 일반 거래에서는 일반 전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 계정 대체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8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타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구분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상품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상품 매출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게 이 상품이 의도치 않게 상품의 판매가 아닌 경우 상품이 나갈 경우가 있죠. 예컨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 상품을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품이 나갔긴 했지만 원래 우리의 목적이 판매가 아니었잖아요. 그럴 경우 타겟정 대체를 사용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내 회사 물건을 가져가셨다. 그럴 때도 상품이 나갔잖아요. 예. 그런 상품 매출이 아니죠. 예. 상품은 나갔지만 상품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예. 판매가 아닌 거래. 근데 상품이 나갔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한다? 타계정 대체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계정 대체 같은 경우는 적요 8번을 걸어 주시면 되고요. 8번입니다. 자, 채권, 채무, 외금 거래 관련돼서는요. 2급과 동일하게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자금 관리 문제, 어음 문제에서는 어음 등록을 해야 할지 아니면 등록된 어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할지 문제 요구에 따라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을 사용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정보 관리에 이해 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 나와 있고요.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알프스와 신규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래처 등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평가 문제에서는 거래처 코드 22,000번을 주고 있고요. 구분은 전체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정형 메일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정형 메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들어가서 거래처 등록 들어가시고요. 자, 신규 거래처니까 당연히 새로운 코드가 나와 있어야겠죠. 코드는 22,000입니다. 22,000. 자, 그리고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알프스가 되겠습니다. 알프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하나 0 8 1 0 2 하나 둘 아홉. 예, 천천히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주민번호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리고 대표자 성명 최민호. 업태여 도소매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소매업. 종목은요. 등산 장비. 자, 우편번호 검색하겠습니다. 어, 서울특별시 그리고 서대문구까지 맞죠? 그리고 내 PC 조회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7 충정로 7길에 19-7 종로 3가 되겠습니다. 적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예.
자, 전화번호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뭐 팩스 번호도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거래 시작일 문제에서 2018년 1월 8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래 시작일 2018년 1월 8일. 자, 추가 사항에 뭘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까? 이메일 주소 집어넣으셔야죠. 자, 알프스. 자, 이메일 주소 한글이죠. 알퍼스. 자, 그리고 메일은 네이버. 자, 여기까지가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냥 점수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숨은 그림 찾기죠. 어디가 틀렸나. 자, 하나씩 하나씩 계정 과목 다 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효율적으로 본다면은 유동자산, 당좌자산을 어디에서 오른쪽에 내역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유동자산 보겠습니다. 유동자산 금액이 맞나 틀리는지. 자, 일단은 틀렸죠. 그렇다면 재고자산 또는 당좌자산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니면 둘 다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당좌자산 보겠습니다. 자, 당좌자산 금액이 맞지 않죠. 4억 633만 원인데 4억 5,700 4억 5 죄송합니다. 4억 573만 원.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당좌자산 계정들 현금 금액 이상이 없습니다. 당좌예금이요. 이상이 없지요. 자, 보통예금이요. 이상 없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이상이 없네요. 자, 외상매출금 5천만원 이상 없죠. 거기에 따른 대손충당금 50만원. 자, 받으러움 보겠습니다. 받으러움 6천만원 이상 없는데, 자, 받으러움 다음에 바로 대손충당금이 나와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상에서는 나와 있지 않죠. 자, 대손충당금 111번 금액은요 60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하나 끝났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올리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예. 자, 대손충당금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60만원. 자, 이제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단기대여금 이상이 없죠. 500만원. 그리고 미수금도요 300만원 이상 없습니다. 고로 당좌자산은 4억 5천 4억 5천 죄송합니다. 4억 573만원. 자, 고쳐졌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보겠습니다. 7천만원 상품밖에 없습니다. 상품 7천만원. 자, 그렇다면은 유동자산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이제 비유동자산을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 자, 이상이 있나 없나. 이상이 없죠. 투자자산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이요. 이상이 없죠. 자, 그리고 무형자산 이상이 없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2천만원으로 이상 없고요. 그래서 자산 총계 5억 4,253만원. 네. 일단 하나씩 계정 건물 다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는요. 전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큰 계정, 대계정들이 어떤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수월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차액이 발생이 되어 있네요. 50만 원 정도가. 자, 부채 보겠습니다. 부채 총계는 1억 2,613만 원. 잘못됐죠? 자, 유동부채 밖에 없네요. 비유동부채는 제로입니다. 비유동부채는 제로고 유동부채 계정들만 보면 되겠죠. 자, 다시 하면 보는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외상매입금 4,900만 원이요. 4,900만 원이 맞습니까? 아니죠. 3,400만 원. 수정합니다. 3,400만 원. 자, 미지급금 3,550만 원. 2천만 원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채 총계가 정확하게 이제 맞아 떨어졌죠.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 자산 총계와 부채 자본 총계가 맞아 떨어졌지만 혹시나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금액들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본금이요. 3억 4,578만 6천 원. 3억 4,578만 6천 원 이상 없죠. 그렇다면은 2월 이잉여금도 이와 동일하죠. 예, 이상 없습니다. 자, 닫고요.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나와 있죠. 예, 좀 쉬운 문제죠.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자, 미수금부터 나와 있습니다. 120번 미수금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회사 코드. 잠시만요. 회사 코드 118 엔터. 자, 그리고 용산전자가 나와 있고요. 금액은 200만 원. 자, 그리고 구로상사 100만 원. 네. 도합 300만 원 이상이 없습니다. 자, 장기 대여금 보겠습니다. 장기 대여금 179번이 적혀 있고요. 자, 125번 몽블랑, 예, 125번 몽블랑 금액 850만 원. 자, 그리고 160번 보겠습니다. 설악상사 350만 원. 네, 이상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초 정보는 끝났고요. 여기서 10점은 우리가 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되시겠죠? 예. 자, 거래 자료가 나와 있죠. 여기서는 문제 2번. 여기서는 무슨 점표만 쓴다? 일반 점표만 쓴다. 자, 증빙한 전표 현금 영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우리가 현금 내고 영수증을 받았죠. 자, 부가세는 무시하고요. 우리는 일반 전표에서는 부가세 따지지 않습니다. 총 합계 금액. 자, 그렇다면 자료 설명 볼게요. 거래처 직원들의 야유에 나왔습니다. 계정 과목은 뭐다? 접대비구나.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러나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분개하지 말고 묶어서 분개 처리해라. 예. 날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7월 6일, 7월 6일 이상이 없죠. 자, 현금 영수증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뭐가 나갔습니까? 현금이 나갔죠. 예, 대변에 현금 총 얼마가 나갔습니까? 15만원 더하고 35만원 더했더니 50만원 되겠죠? 50만원. 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50만원을 주었습니까?
거래처 직원들 야유회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접대비 813번 접대비 50만원.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지 말라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는 문구가 없으면은 뭐 따로따로 해도 되겠지만은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어음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금 관리 문제고요. 자, 뭐 설악상사.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줬을까요? 받았을까요? 기여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한테 기여를 쓰는 경우는 없죠. 그렇다면요. 우리 회사는 설악산사가 아니고 히말라야였으니까 우리가 설악산사한테 어음을 발행을 했다. 예. 자, 그리고 자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통 예금이 나와 있죠. 거래처 설악산사 찾으신 금액 예. 얼마입니까? 200만 원. 자, 그러니까 보통 예금으로 200만 원 주고 800만 원은 어음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날짜 보겠습니다. 7월 9일이 되겠네요. 7월 9일. 자,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우리가 준 것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뭐부터 줬습니까? 어음도 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좌로 보내줬죠. 보통 예금. 예. 4번. 대변에 보통 예금. 자, 우린 통장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통장을 썼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은행이라고 나와 있죠. 금액은 200만 원. 자, 그리고 우리가 어음을 줬습니다.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주면요. 지급 어음이 되겠죠. 예. 자, 누구한테 줬습니까? 설악상사한테. 그렇죠. 설악상사. 금액은 800만 원 되겠습니다. 800만 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줬는지 따져볼게요. 주식회사에 대한 뭡니까? 외상매입금. 예. 외상매입금 우리가 갚았다는 거. 외상금.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갚았습니까? 설악상사죠. 금액은 1000만 원. 자,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음을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어음 관련된 문제는요, 등록이냐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거냐. 근데 어음 등록을 하라고 나와 있으니 어음 등록부터 먼저겠죠. 자, 지급 어음 먼저 찍으시고요. 어음 등록 단축키는 몇 번입니까? F4 컨트롤 4번이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가리키는 마우스 커서 어음 등록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수령일 언제였습니까? 2018년 7월 9일이고요. 18년 7월 9일. 자, 종류 중요합니다. 어떤 어음입니까? 전자음. 자, 금융기관 어디 은행이죠? 우리은행이네요. 즉, 예, 우리은행. 자, 그리고 시작 번호 4자리씩 끊겠습니다. 0202
0202 0180 7091 2345 6787 787. 예. 어음책 받아온 매수는요 판매 되겠습니다. 자, 저도 어음 등록 문제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음이 사라진다는데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별로.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자, 등록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어음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죠. 예. 등록이 되었으니. 자, 그 다음은요. 단축키 F3 또는 기능 모음에서 자금 관리 눌러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건들 수 없죠. 어음 번호 더블 클릭.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등록했던 어음이 나오죠. 자, 발행일자 이상 없고요. 만기일자는요. 자, 발행일 만기일자가 어디 있더라? 아, 지급 기일이 만기일자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가 머리가 팅해졌네요. 발행일은 우리가 어음을 준 날짜, 지급 기일은요, 그 날까지 우리가 지급하는 날짜죠. 예, 그렇다니까 만기일은 2018년 10월 9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급은행은 우리은행 충정로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고정자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예. 오늘 헤어진 선생님 이름이 고정 못이었는데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규 매입 자산의 고정 등록. 자, 거래 명세서 나와 있고요. 뭐 부가세 안 나왔습니다. 품목 이 나와 있긴 했는데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예. 거래 날짜요. 2017년 18년 7월 18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 내용만 생각하겠습니다. 거래 내용만. 승하차 샀습니다. 그래서 돈 줬습니다. 뭘로 줬습니까? 현금 지급하고요. 나머지는요. 다음 달에. 자, 일단은 돈 줬어요. 뭘로 줬습니까? 현금 줬죠. 101번. 자, 현금 얼마 줬습니까? 300만 원 줬습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1200만 원짜리인데 나머지 900만 원은요? 지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직 안 줬죠? 그렇다면 외상입니까? 아니면 미지급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거래처는요?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현대애국어학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현대애국어학원. 현대애국어학원. 나머지는 900만 원. 자, 거래 자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고정자산을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체 메뉴를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고정자산이라고 우리가 돋보기에 쓰면요. 고정자산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고정자산 차였죠? 차량 문방구. 예. 자산 구분 전체 해서 잡아주시고 코드 번호는 101번. 자산명은 승합차.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2018년 7월 18일. 2018년 7월 18일. 자, 정률법이고요. 감각상각법은 정률법. 정률법 이상이 없죠? 예. 자, 그렇다면요. 이제 내용 연수는요. 5년 되겠습니다. 자, 내용 연수 삼각률 나와 있죠? 내용 연수 5년. 5 쓰면 되겠죠? 예. 자, 만약에 여기서 정액법이 나왔다면요. 삼각 방법에 몇 번 눌러주시면 돼요? 1번 눌러주시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정률법이 나왔으니까 정률법은 몇 번이다? 0번이다. 자, 전체적으로 메뉴를 볼 때 우리가 전체적인 크게 봐야지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요. 조금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고정자산까지 다 끝이 났으니 탭은 닫아주시고요. 2018년 7월 18일 거래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기타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거래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어떤 내용이 국세 전자 납부 확인서가 나와 있고요. 세금을 냈네요. 자, 그리고 뭐 세금 냈어요.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7월분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우리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자, 기억이 안 나시면요. 먼저 쉬운 것부터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납부를 언제 했습니까? 8월 10날에 우리가 납부를 했어요. 8월 10날에. 무엇으로 냈습니까? 우리은행 보통. 자, 은행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통장을 썼는지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거래처를 걸어둡니다. 어떤 은행이었습니까? 우리 은행. 금액은요, 세금 12만 원 되겠습니다. 금액 12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왜 돈을 줬을까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급여를 우리가 징, 징수할 때, 원천 징수 나왔다. 이 말 나왔으면 뭡니까? 회사가 부담할 돈은 그냥 부담해주고 직원들이 내야 할 세금들 있죠. 그것을 미리 띄어갔다. 남의 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금입니다. 이거 예수금. 예수금은 뭐였습니까? 제3자가 갚아야 할 돈을 우리가 대신 수령해서 갚았다는 소리죠. 예. 이 차변에 254번. 예, 예수금 12. 자, 예수금 말 그대로 내가 수령은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가짓는 게 아니라 대신 납입해 준다고 해서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제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타 일반 거래. 출장비 정산서가 나와 있고요.
숙박비, 교통비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뭡니까? 여비교통비죠. 자, 뭐 특별한 함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출장을 갔는데 뭐 거래처에 선물을 사 갔어요. 그럴 경우는 접대비가 들어가야겠죠. 출장비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숙박하고 교통비로 쓸 때 또는 내가 그 식사를 해결할 때 그때 여비 교통비가 들어가고요. 거래처 접대는 접대비가 더 우선적으로 접대비라는 계정이 더 우선적으로 가고 잡아야 한다는 거. 자, 오늘 컨디션이 이렇게 많이 안 좋네요. 예. 자, 거래 날짜 보겠습니다. 8월 16일. 자,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우리가 얼마를 먼저 지급했는지 알아야겠죠. 그 거래는 8월 13일에 있었습니다. 8월 13일. 오출장이라고 하는 직원이 출장을 가서 우리가 가지급으로 처리를 했죠. 자, 이걸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외워서 다음 8월 16일 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요것을 조금 복사를 해서 복사 8월 16일이죠. 복사를 해서 예, 다시 수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현금 요거는 이제 8월 16일 날 상관이 없는 거래가 됐죠. 삭제해 버리고요. 자, 가지급금 이제 이걸 대변으로 붙여줍니다. 자, 가지급금 오출장 5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로 얼마 썼습니까? 45만 원을 썼네요. 800번대 여비교통비 15만 원 썼네. 45만 원. 그럼 나머지 차액은요?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죠. 예, 차변에 현금 5만 원. 자, 고작 일반 거래 내역이 나왔죠. 이번엔 8월 30일자 날짜고요. 거래 8월 2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보통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어서 임시 계정으로 처리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가수금 되겠죠. 예. 그리고 8월 30날에 우리가 이 입금된 내역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금 내역은 매출처인 사우스페이스의 외상 매출금이었다. 예. 일단 8월 25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가수금이 나와 있었죠. 자, 요것들을 복사해서 8월 30날로 갑니다. 자, 그래서 8월 30날 이걸 수정해야겠죠. 예. 보통 예금은 이제 의미가 처리가 된 부분이니까 삭제를 하고요. 가수금 예. 이제 있으면 안 되겠죠. 대변에 있던 것을 차변을 옮겨 주시고요. 금액 120만. 이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뭐였다? 외상 매출금이었다. 그렇다면요. 예,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요. 사우스 스페이스. 아무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사우스 페이스가 되겠고요. 금액은 1200만 원. 자, 이상이 없고 이제 일반 전표는 닫아 주시고요. 뭐 쓸 때도 또 있을 거예요. 예. 자, 3번부터는 예, 부가세 관련된 내역이고요. 자, 부가세 잠깐 목 좀 축이겠습니다.
1급에서 가장 손이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부가세 관련돼서 이걸 어떤 유형을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색 영수증이 보인다 하면은 10번대 코드, 그리고 파란색이다 하면은 5번대 코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매출에 관한 거, 그리고 파란색은 매입에 관한 거.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보겠습니다. 자, 날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8월, 죄송합니다. 2018년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2일. 자, 유형은요, 빨간색이니까 1번. 그리고 아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죠. 과세 매출.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예. 과세 매출 되겠고요. 자, 품명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지금 품명이 두 개로 나와 있죠. 자, 뭐 묶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복수 문제에서 복수 거래 키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문제에서 시킨 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할 사항, 영수증에 있는 품명과 프로그램의 품명이 오타차가 나오면 안 됩니다. 스패치라고 써 있는데 뭐 시패치로 썼다. 그럴 경우는 오답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품명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적어 주세요. 품명 보겠습니다. 스패치. 수량은요 100개고요. 단가 65,000원 되겠습니다. 공급가의 부가세 자동적으로 계산됐고요. 예, 프로그램상과 뭐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치 아이젠 수량 100개, 단가 45,000원. 공급가의 부가세. 자, 금액이 다 일치하게 맞아 떨어졌죠. 자, 확인하고요.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한라산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 문제에서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나와 있죠. 예. 요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봐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분계 들어갑니다. 자, 분계를 넣었더니 우리 분계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0번은 분계가 없고요. 1번은 현금, 2번은 외상, 3번은 혼합, 그리고 4번은 카드. 자, 3번 혼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입출금 내역이 아니고 차변 대변은 3, 4번. 예. 여기 다시 한번 정정하고요. 분계를 할 때 외상 이래 나왔다. 뭐 현금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한번 자동적으로 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저도 지금 깝깝한데 예, 현금 거래가 있었으면 그냥 현금 쓰시면 돼요. 현금만 했을 때 외상만 했으면 외상 거래 쓰시고요. 그러나 이것저것 섞여 있다. 그렇다면 혼합 거래가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상 거래는요, 어떨 때만 사용해야 될까요? 외상 있을 때. 근데 중요한 거, 비품을 샀어요. 그러면 그건 외상 거래가 아니죠.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혼합 사용하시고요. 외상 매출금에 관련된 또는 외상 매입금에 관련된 거래가 있을 때만 외상 거래만 쓰세요. 예.
자, 카드는 카드 썼을 때 뭐 두 가지 이상 또는 보통 예금으로 넣었다 했을 때는 3번 혼합으로 가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분계 아래에 나와 있죠. 대변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만 정리하면 됩니까? 차변. 차변에 9월 25일에 대해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반 전표 들어가서 9월 25일 보겠습니다. 왜 일반 전표냐? 우리가 이건 일반 전표는 상거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약금 거는 행위는 상거래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볼게요. 선수금이 나와 있네요. 대변에. 그러면 차변에 뭐가 나와야 돼요? 선수금이 나와야겠죠. 예. 선수금 얼마였습니까? 일반 전표 다시 조회해 볼게요. 110만 원. 선수금 110만 원. 자, 거래처 바로 들어갔고 이상이 없죠? 이제 차액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무슨 거래하겠습니까? 외상, 매출금, 나머지 금액 집어넣으시고 실수했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엔터를 치시면 안 되죠. 예, 탭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니 이제 모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분계 처리까지 다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구사항 전자세금 계산서 아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내역관리. 자, 전체 메뉴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한 방법은 돋보기에 검색을 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자, 똑같이 문제에서 요거대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날짜는요 10월 2일. 그랬더니 한라산이 나와 있죠. 예. 자, 갈매기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전자 발행은 그 상대 측한테 우리가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발행 눌러주시면 발행이 됐죠. 자,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이거는 어디? 국세청. 국세청. 예. 자, 조회를 해볼게요. 예, 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고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끝나볼게요. 자, 10월 2일 한번 다시 검색을 했더니 전자 발행이 나와 있죠. 자, 발행 문제는 이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들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넣을지 안 넣을지 그거 판단하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넣어야 될 것은 넣으라고 아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매입 거래 보겠습니다. 예. 10월 10날 매입 거래니까 유형은 5번대가 들어가겠고요. 뭐 세액이 나와 있죠.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발했다. 자,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에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뭐만 해라? 전자 입력으로 대체를 해라. 예. 자, 유형은 뭡니까? 상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과세가 들어갔다. 그래서 51번 과세 유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과세가 두 개죠. 내가
매출로 잡았는지 매입으로 잡았는지 헷갈리시면은 어딜 보시면 돼요.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요 네모칸. 자, 우리는 매입이죠. 그럼 매입. 예. 품명 보겠습니다. 카라비나. 카라비나 수량 100개, 단가 2만원, 공급가에 부가세까지 다 계산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거래처는요, 우리가 히말라야니까 아니겠죠? 설악상사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넣었다고 하고요. 뭘로 받았습니까? 외상이네요. 예. 자, 이거 외상 거래니까 그냥 외상 2번 눌러주시면요. 상품 구입했죠. 그리고 부가세 대금 다 계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개할 거 없습니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 신용카드네요. 예. 부가세도 나와 있고요. 자, 주식회사 지리산의 등상화 우리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우리가 끊어줬고요. 그리고 매입 매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했죠. 매출을 했으면은 1번 10번 대를 사용하구나. 그리고 상대 측이 뭘로 끊었습니까? 카드를 줬잖아요. 그럼 카드 매출이 되는 거죠. 아니, 잠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날짜를 한번 볼게요. 10월 16일이죠. 예. 카드 16번. 자, 어디 카드입니까? 삼성카드. 자, 품명은요, 그냥 상품 쓰셔도 되고요. 뭐, 그리고 수량 공급가액 나왔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공급가액이라고 공급가액 요 매출 요 금액을 쓰시면 안 되고요. 합계액 자체를 쓰세요. 예. 440만 원. 그랬더니 그 공급가액이 400만 원 나오고요. 부가세 40만 원이 나눠져서 합계액이 나오죠. 합계액은 우리가 못 집어넣습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지리산입니다. 예. 전자세금 계산서 넣을 수가 없지요. 왜? 카드잖아요. 예. 자, 그리고 분계 처리는요. 4번 카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 돼 있고요. 예. 거래처 요거 확인 잘 하셔야 됩니까? 삼성카드가 맞는지, 삼성카드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쳐 주셔야 돼요. 예. 아, 진짜. 자, 그리고 이제 매출 거래 보겠습니다. 수정 전자사 이 문제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문제예요. 수정 회계에서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원래대로 반품이 들어왔으면은 매출 환입이나 아니면은 거의 예누리를 써서 다시 수정계 분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의 기능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자, 쉽게 이어서 이 사항은 뭡니까? 반품 받았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계정 과목과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요.
수량 10개를 빼버려서 공급가액을 지워버리라는 소리입니다. 예. 자, 원래는 이거 함부로 상계하면서는 안 되는, 실무에서는 상계 처리하시면 안 되는데, 요 수정 전 전자세금 계산서가 기능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예,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막혀 있고, 그, 진짜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되거든요. 자, 일단 거래 날짜 보겠습니다. 10월 25일. 자, 자, 볼게요. 자, 유형 보겠습니다. 빨간색이죠? 예, 그리고 색까지 있네요. 이거 일단 과세 매출. 예, 빨간색은 10번대. 예, 그리고 품명은 등산 스틱이 되겠습니다. 등산 스틱 수량 마이너스 10. 아, 잠깐만요. 복수거래로 처리하는 게 낫겠다. 자, 예, 잠깐 실수했습니다. 예. 수량 마이너스 10. 단가 5만원. 부가세, 세액 다 나와 있죠. 예. 자, 거래처는요. 폼입니까? 폼입니까? 예. 자, 문제가 지금 폼생 등반. 예. 전자세금 계산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보겠을게요.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전자 입력. 자, 그리고 외상 대금이었죠. 예. 아, 외상 거래했으니까 2번 써야겠다. 잠깐만, 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아, 이거 이 문제가 진짜 제가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예. 잠깐 펜 여기 잠깐. 예, 저는 정품 쓰고 있습니다. 한글 전시.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분계 처리할 때 차변 대변 여기까지만 나누고요. 우리가 상품이 들어왔죠. 그렇다면은 상품 뭐 10개에 의해서 1,000원이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현금을 줬든지 외상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외상 거래를 했다. 그렇다면 외상 매입금 1,000원. 자,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회계 원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라면은 그 마이너스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갑니까? 외상 매입금 지어주고 그리고 상품 나간 걸로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품을 마이너스 500원 처리하고 외상 매입금 500원 처리해라.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얼마냐? 상품 500원, 외상 매입금 500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예요. 예.
원래대로라면 매입 환출 또는 매입 환입이 그런 계정들을 써야 되는데 예. 뭐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자, 이번에도 매출 거래가 나와 있네요. 예. 자, 근데 조금 뭔가 느낌이 쎄한 게 뭡니까? 지금 세액이 안 나와 있죠? 그럼 세액이 안 나왔으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면세인지 아니면 영세인지. 근데 문제에서 면세라고 아예 나와 있죠. 예. 그러면 면세 상품이 되겠습니다. 11월 12일. 자, 매출에 관한 면세는 13번이 되겠네요. 13번. 품명 월간 산잡지. 예. 수량은 40. 단가는요 15,000원 되겠습니다. 부가세 없고요. 자, 거래처는 북한산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아무리 들어가죠. 예. 정신을 제가 못 차릴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예. 마음이 생소생하나. 예. 전자세 전자 전, 전자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할 걸 아예 나와 있죠. 예. 그러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분계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다. 그럼 일단 3번. 보통 예금 나왔으니까요. 자, 상품 매출했습니다. 북한산. 그리고 대금은요. 3번 눌러주시고요. 우리은행 그렇죠. 103번. 보통 예금 금액 60만원. 자, 여기서 엔터 함부로 치지 마시고요. 탭키로 움직여서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북한산 나와 있죠. 뭘로 바꿔야 됩니까? 우리은행으로 바꾸셔야죠. 왜? 예금 거래잖아요. 6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11월 22일 되겠습니다. 12월 22일. 자, 유형. 자,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왔네요. 부가세 나왔고요. 예. 자, 근데 여기서 함정입니다. 영수증만 보시면 안 되고요. 대표이사 최고봉 씨가요, 자녀가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부가세를 공제해 줘야 될까요? 불공 처리를 해야 될까요? 불공 처리해야죠. 예. 자, 그렇다면 유형 불공제 54번. 그렇다면 왜 불공제를 해야 되느냐?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쓴 건데 이게 사업과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그래서 2번 클릭하시고요. 품명은 뭡니까? 노트북 똑같이 써주시고 수량은요 1개. 그리고 단가 150만원. 비싼 거 썼네요. 그랬더니 공급가액 부가세가 다 저절로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요 서울 PC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입력하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외상 쓰시면 안 되겠죠. 사업과 관련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혼합. 자, 상품을 사 드린 게 아니라 사장님 개인적인 용도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 1급에서는 인출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정을 사야 됩니까? 가지급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가지급 서울 PC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대표이사 최고봉 씨가 되겠죠. 예. 자, 그럼 대변에 지급을 안 했죠. 외상거래죠. 네. 외상거래니까 외상으로 쓰지 마시고 미지급급 금액 165만 원. 자, 그리고 엔터 치시지 마시고 탭키로 움직여서 서울 PC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보다 1급이 말이 더 안 나오죠. 자, 7번 부가세에 의한 회계 처리. 자, 여기서는 매입 매출 전표를 닫아 주시고요. 6월 30날 일반 전표 보겠습니다. 6월 30날 어떻게 돼 있는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우리은행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세금 냈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지급 미지급 세금이 나와 있죠. 이 금액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자, 갈매기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그리고 언제 복사해? 오늘 왜 이러죠? 2018년 7월 25일. 복사 됐습니다. 7월 25일 넘어갈게요. 자, 그랬더니 25일 날 했던 거. 자, 불필요한 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비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삭제해 버리시고 자, 미지급 세금을 이제 처리를 했으니까 차변을 옮겨 주시고요. 요거 뭘로 처리했다? 우리은행 보통 예금으로 처리했다. 금액 125만원. 자, 그렇다면 7번까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결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날짜는 12월 31일.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에 의한 평가 수동 결산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결산 붕괴를 하시오. 그리고 하나의 거래 입력으로 하셔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사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총 얼마 사드렸습니까? 담비라는 회사 주식을 1000주 샀고요. 맨 처음에 1000주를 샀는데 243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떨어졌습니까? 올랐습니까? 얼마 떨어졌나요? 100원 떨어졌죠? 그렇다면 100원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1000주를 갖고 있으니까 1000주가 전체적으로 100원씩 다 떨어졌다고 하면은 얼마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한솔은요 4,000원짜리를 얼마 사 드렸는데 한 주당 평가가 얼마입니까? 한 주당 평가가 4,200원이죠. 얼마 올랐습니까? 200원 올랐죠. 자, 근데 몇 주 갖고 있습니까? 2,500주.
그러니까 2,500 주니까 얼마 올랐습니까? 실질적으로 50만 원이 올랐죠.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묶어서, 그렇다면 총 얼마를 이익 받습니까? 40만 원을 우리가 이익 받다고 계산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판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어서 우리 평가가 더 올라갔습니까? 평가 이익이 되겠죠. 평가 이익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금액은요 40만 원. 오늘 실수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40만 원 이익이 났으니까 우리 주식의 가치가 얼마 더 증가를 했다. 40만 원 더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40만 원. 자, 오늘 설명이 많이 오늘 버벅거리기라. 예. 자, 그럼 12월 30일 수동 결산은 끝이 났고요. 자동 결산 보겠습니다. 자, 자동 결산은 어디 있습니까? 결산 자료 입력 있잖아요. 예. 이번에 문제는 뭡니까? 기말자산 평가액이 나와 있죠.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왜? 이 금액 그대로 써주시면 되잖아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 금액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죠. 예. 그 다음에 전표 추가 결산분기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회 문제 보겠습니다. 조회 문제는 지금 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받으러움의 현황 조회. 자, 말 그대로 받으러움의 현황 조회 들어가시면 되겠죠. 안 보이시? 자, 못 찾겠으면은 돋보기 눌러서 받으러움 현황 눌러 주셔서, 자, 6월 30날 만기일자 만기일자 2000 잠깐만, 우리가 2018년이죠. 6월 30일 그리고 거래처 행타처 한라산밖에 없네요. 그러면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답안수로 했을 자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산표 보겠습니다. 왜 문제에서 합산표 보라고 하잖아요. 자, 날짜는 6월 30날이 되겠고요. 뭐 찾으런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더하기는 너무 시간 낭비죠. 제출용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봐라. 그렇다면 합계가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잔액 5억 866만 9,290원 4번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하는 거라 실수가 많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